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16회 시험에 사회복지 실천론, 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회복사 역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뭐 실천론 시험에 사회복사 역할 문제가 안 나오면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100% 출제가 됩니다. 자, 보면 중개자, 브로커라고 하는데 가족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지서를 소개시켜준다. 우리 중개라는 말이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강의 시간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그러니까 업자라고 하면 또 그래요. 부동산 중개를 해주시는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예, 그분들을 보면 제가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나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자, 여러분 여기 집 좀 보세요. 이 집 마음에 드십니까? 자, 소개해 주죠. 근데 아이 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집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집을 나한테 또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집을 선택할 것인지는 누가 하죠? 내 자신, 고객이 하는 거죠. 우리 그 고객을 실천론에서는 뭐예요?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중개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소개해주고 또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연계해 주는 거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체계를 소개 또는 연계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너 내가 이거 소개해 줬으니까 무조건 너 써야 돼 이게 아닙니다. 활용해야 돼 이게 아니고 자, 너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 줬는데 클라이언트 당신한테 소개시켜 줬는데 이걸 쓰든지 안 쓰든지는 이건 전적으로 네 판단이다. 네 자유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중개자의 역할이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주거, 소개, 시험 문제 소개자, 연계자가 꼭 나와줘야 돼요. 언제? 이 중개자 얘기가 등장할 때. 자, 중재자라는 건 뭐죠? 이게 싸움 말리는 거라 그랬었어요. 중재. 자, 중재를 꼭 기억해야 될 때는 어떻게 기억한다?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A, B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을 할 때 항상 어떤 입장? 중립적 입장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둘이 막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한쪽 편을 들어줘. A하고 B가 싸우고 있는데 B한테 야 네가 잘못한 것 같아. A가 뭘 잘못해서 네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싸움은 커지죠. 반드시 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그렇죠. 중립적 입장에 썼을 때 중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관계에 개입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한다. 이 문제 풀 때 키워드는 바로 이 갈등이죠. 둘이 싸움질이 난 겁니다. 싸움이 났었을 때 둘 사이에 개입을 하는 건데 이때 복지사가 이 부부 관계에 개입할 때 남편, 아내 둘 중에 하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줘 봐요. 큰일 나죠. 남편 편도 들면 안 되고 아내 편도 들지 말아야 돼요. 중립적인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옹호자는 이 중재자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라 그랬습니다. 자, 옹호라고 하는 것은 A, B가 있으면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옹호는요, 옹호자, 다른 말로 대변자 또는 변호자라고 하죠. 옹호자, 대변자, 변호자라고 하는데 자, 옹호의 대상은 아무나 옹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사회적 약자 계층. 그러니까 옹호자 입장에서는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히 이분법적입니다.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약자의 편을 듭니다. 보통 옹호의 대상은 그래서 장애인분들, 그죠? 또는 요새는 확대돼서 다문화인들, 시험 문제 장애인 또는 다문화인들에 관한 얘기들이 등장하면 그거 옹호자라고 생각하셔도 별 무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익에 대한 옹호를 하게 되는데 자, 보면 자, 한쪽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옹호를 하기 위해서. 중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 편도 들면 안 되는데 옹호는 반드시 한쪽 편을 들어줘야 된다. 보면 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학교 당국에 편의시설을 요구합니다. 누구 편 들고 있어요? 장애 학생 편 들고 있고 그걸 위해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옹호자에서 기억해 둘 거는 옹호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고 그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적 방법론을 활용을 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도를 변화시키고 누구한테 유리하게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유리하게 이 세상의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궁극적인 방향 목표를 두더라.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달러당 요 순간에 무슨 뭐 편의시설 만들어 달라고 해서 편의시설만 만들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예 법으로 모든 학교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법 제도적으로 딱 정해지면 그게 옹호의 귀결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보시고. 자,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조력자는 이걸 조성자라고도 했었죠. 조력자 또는 조성자라고 하는데 기본 시각이 뭐냐? 클라이언트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두는 거예요. 그걸 원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조해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문제인지를 클라이언트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에이 나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뭐 이거 뭐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 이 조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네가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갖고 한번 해봐.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원조해 주는 게 바로 조력자, 조성자다. 자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렇죠 여러분 깨닫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어떻게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방법을 찾아주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 해결자는 본인 자신, 클라이언트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조력자라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각각의 사회복지사 역할 정말 잘 나오는 것들만 묶어서 이렇게 기출을 했어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